법의 기출문제 마지막 파트 이제 주택법의 완강을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주택법의 이제 보칙 관련된 내용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리모델링의 종류, 그다음에 리모델링의 사업 주체를 좀 볼 건데 1번 문제 보시면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기존 건물이 14층짜리 건물이 있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허용될 때는 2개 층까지만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맞죠? 자, 우리 이제 앞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 정의를 배울 때 수직 증축을 할 때 자, 기존 건물이 15층 이상이면 각 동별로 3개 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자, 기존 건물이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4층짜리 건물이면 14층 이하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 동별로 2개 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맞습니다. 1번 질문이. 자, 두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다가 해당 주택 소재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설립인가 신구청장한테 낼 때, 자, 토지 사용승낙서가 80% 이상이 필요한 거는 토지가 없는 지역 직장조합입니다. 자,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아니고 지역 직장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주택을 지을 토지 자, 소유자한테 가서 이 사용승낙서 다른 말로 사용권을 80%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설립인가 신청할 때 내는 거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미 토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지역 직장조합이 사용승낙서를 80% 이상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정확한 해설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우리가 아파트가 뭐 500세대가 있는데 그 500세대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모여서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 과반수 동의하고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 3분의 1 이상 동의인데 그냥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해서 그 동의서를 받아가지고선 여기 설립인가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구청장한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1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립인가를 받을 때 지금처럼 80% 이상 토지 사용승낙서는 지역 직장조합에 들어가는 내용을 이렇게 혼동시킨 겁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자,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자, 사업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시군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거죠. 신고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군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3번 질문. 자, 4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자, 사용 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이 경과가 돼야 되죠. 10년은 안 됩니다. 4번 질문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자, 설립인가 신청할 때 자, 주택의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아니라 15년 이상이 경과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자, 이 수직 증축형이 아닌 대수성형 리모델링일 때는 10년 이상만 경과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증축형 리모델링은 수직 증축이든 아니면 무슨 수평 증축이든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1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2회 이상 유찰되고 그럴 때는 경쟁 입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사업 주체가 자,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이 이거 1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14층짜리 건물이면 수직 증축할 때 2개 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맞고 나머지 문들은 다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3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또 리모델링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입주자 사용자가 있고 3번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이렇게 3개의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챙길 것은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자, 동의를 챙기셔야 됩니다. 동의. 어떤 동의 요건을 얻어가지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것인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1번에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업 주체가 됐을 때는 설립인가는 안 받습니다. 설립인가 안 받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자, 입주자의 전원 동의를 받는 것이고요. 1번하고 3번은. 3번, 입주자 대표회라는 단체가 사업주체가 됐을 때도 설립인가를 안 받고요. 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만, 자, 소유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 동의이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설립인가라는 건 없습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1번 사업주체, 3번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설립인가를 안 받는 대신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자, 전원 동의를 받는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원 동의. 자, 반면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됐을 때는 설립인가 받을 때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1 동의 얻어서 설립인가를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자, 여기 허가 신청할 때는 별도로 각동별 과반이 아니라, 과반이면 이게 50% 초과고, 여기 리모델링 허가를 조합이 신청할 때는 각동별 50% 이상 동의하고 전체 75%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합니다. 아까 1번하고 3번은 허가 신청할 때 전원 동의인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리모델링 허가로 내려갈 때는 각동별 50% 이상 전체 75%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고, 자, 설립인가 받는 것은 조합밖에 없습니다. 1번 사업주체하고 3번 사업주체는 그대로 설립인가 없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거나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여기가 1번하고 3번은 입주자 전원동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됐을 때는 소유자 전원동의인데, 리모델링 조합이 허가 신청할 때는 각동별 50% 이상 동의와 전체 75%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리모델링 조합이 허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 허가는 리모델링 사업의 내용 중에서, 자, 기존 세대보다 증가하는 게 없거나 29개 이하로 증가할 때는 설계 도면을 준비해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 신고하고 공사 착수한 다음에 완공되면 사용 검사를 받고요. 자, 리모델링 사업 내용 중에서 30개 이상입니다. 이상 증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리모델링 이 사업 주체가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 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 검사를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리모델링 공부하시다 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의 어떤 시기 조정 같은 거라든가 어떤 이주 수요의 어떤 조정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일단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는데, 자, 일단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관청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옮겨 연이라는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별도로 들어야 됩니다. 자, 이때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14일, 30일이 들어가는데, 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과거에. 자, 며칠 이상 주민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가 이렇게 의견 제시 요청을 받으면 며칠 안에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4일 30일을 해가지고 정답을 요거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보면,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입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아까 제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의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면 도시가 좀 더 과밀될 수 있죠.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니면 자,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자, 이주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대선형 리모델링 같은 건 안 하고 증축형 중에서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같은 걸 하려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특별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여기 특별광역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대도시가 아닌 시장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미만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립을 하는 거고, 자, 도지사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광역 대도시가 의무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수립하는 목적은 이주 수요가 집중됐을 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일 때만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 그때만 수립하면 되는 것이고요.
도지사가 필요가 없네 그러면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아까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또 지방의회는 30일안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아까 우리 보신 거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같은 사업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 방법이 적혀있는 동의서에다가 입주자 전체의 동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죠. 아까 제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첫 번째 사업주체로서 자, 이런 입주자, 사용자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입주자 전체, 전원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거니까 이거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리모델링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문수 구청장한테 아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세 번째 사업 주체인데 자, 세 번째 사업 주체도 아까 그 소유자 전체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 동의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공법에서 동의를 자, 어떤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동의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 예전에 뭐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어떤 동의 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동의가 있는데 항상 인허가 신청 전에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번 지문도 철회의 시기로서 자,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이거 틀렸고 이게 답이 되겠네요. 3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자, 각 동별로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까지만 증축할 수 있으니까 수직 증축형. 자, 안전을 위해서 기존 동의에다가 층을 더 올리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밑에 하중을 받을 수 없는 기초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15층 이상일 때는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까지만 수직으로 올릴 때 증축할 수 있습니다. 자, 맞죠? 3번. 자, 4번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결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인데 자, 이게 뭡니까? 이 문장에서 조합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조합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왜냐면 전체의 3분의 2고 각 동별 여기 과반수란 말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 자, 각동을 먼저 쓰면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결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 받아야 되는 동의 결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결의에 반대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일부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결의에 반대하면 매도청구권이라는 걸 우리 앞에서 문제 풀 때 좀 보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신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때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자, 대선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없이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증축형 리모델링 때는 세대 면적이든 세대 수든 간에 모든 증축형 리모델링은 신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돼야지만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봐야 되겠고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좀 전에 봤듯이 리모델링 사업 주체는 여기 1번, 2번, 3번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라는 사업 주체도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사업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1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설립인가라는 걸 없기 때문에 설립인가에 받는 동의요건 없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라는 절차가 있으므로 여기 아까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는 설립인가는 안 받지만 대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입주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내고 신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 공사로 들어갈 수 있고 자, 리모델링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도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허가 신청서를 내고 신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일 때는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입니다. 여기 각자가 붙은 이유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란 말을 넣어줘야 되는데 너무 문장이 길어지니까 그거 빼고 그냥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각동별 50% 이상, 과반수는 50% 초과고 50% 이상 50%까지 포함이 된다는 개념이니까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이 분홍색 동의로 각동별 50% 전체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글씨로 써 있는 것 같다가 아까 조금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리모델링 쪽에 집중을 해서 보시는데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1번, 3번, 2번 사업 주체가 있고 1번과 3번은 설립인가는 없기 때문에 빨간색 같은 동의 요건은 없고 1번과 3번 사업 주체는 허가받을 때만 여기 입주자 사용자 같은 사업 주체는 입주자 전원 동의고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 주체가 있을 때는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허가 신청서를 내서 허가받으면 됩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일 때는 설립인가라는 걸 먼저 받습니다.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라든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각동별 50% 이상과 전체 75% 이상 동의를 얻어서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잘 보시면서 사업 주체가 세 가지가 있고 관련 행정 절차가 뭔지 그때 받아야 되는 동의가 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동의의 철회 시기는 리모델링에 동의한 그 공동주택 소유자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든가 입주자 대표회 같은 사업 주체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겁니다. 아까 문제에서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것입니다. 자, 안전진단 이거 잘 보세요. 증축형 리모델링일 때는 신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야 되고 이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신구청장은 이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의가 뭐냐면 자, 증축형 중에서 세대수 증가형인데 자, 세대수 증가형 중에서 50세대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자, 증축형 중에서 세대수 증가형으로 오고 세대수 증가형 중에서 지금 50세대 이상 증가되면 리모델링 시장군수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자,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은 세대수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자,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계획 같은 걸 수립해서 요거를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 같은 것들을 받을 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권리변동계획이라는 것은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자, 이 표를 잘 보십시오. 자, 오른쪽부터 제가 왼쪽으로 읽어 나갈게요. 자, 보시면 증축형, 자, 우리 리모델링은 대선형과 증축형이 있죠. 증축형만, 자, 대선형은 빼고 증축형 리모델링은 모두 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신구청장한테 신청해서 세대 면적이든 세대수든 모든 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자,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권리변동계획 같은 거를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만들어서 리모델링 허가받을 때 제출하고 권리변동계획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자, 이 권리변동계획은 증축형 중에서 세대 면적을 빼고 세대수 증가형일 때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아까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만듭니다. 수립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시기 조정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자, 이런 세 가지 조항 중에서 권리변동계획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증축형 모두 하는 게 아니라 증축형 중에서 세대면적형은 빼고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고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또 한번 이동해 보시면 자, 세대수 증가형 중에서 50세대 이상 증가되는 거, 뭐 30세대라든가 40세대 이런 건 적용하지 말고 세대수 증가형 중에서 자, 50세대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신구청장한테 심의까지 얻어서 리모델링 허가 같은 걸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축형 리모델링이면 세대 면적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 둘 다 안전진단 대상이다. 근데 권리변동계획이나 리모델링 기본계획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세대 면적 증가형은 빼고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이런 것들을 1번이나 2번, 3번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형 중에서 뭐 30세대라든가 40세대 말고 50세대 이상 증가되는 그런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일 때는 리모델링 허가할 때 이렇게 심의까지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어떤 그 범위를 줄여가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시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대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자, 증가되는 게 없을 때는 대선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증축형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렸습니다. 대선도 리모델링 개념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이렇게 여러 동이 있을 때 여러 동을 이렇게 합쳐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동별로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시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자, 그때는 자, 각 동별 과반수고 전체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전체 구분 소유자 결권의 각 과반수가 아니죠. 전체는 3분의 2가 와야 되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결의 설립인가 받을 때 각동이 좀 빠졌네요.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1번 틀렸고 2번 맞고 3번 틀렸습니다. 자, 리모델링의 허가는 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더라도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그 내용을 알고 취득하기 때문에 자, 앞사람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5번 질문도 틀린 거고 정답은 2번이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이제 34회 비교적 최근 문제인데요. 비교적 최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나왔네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자, 세대 면적 증가형은 안 만들고 대선형도 안 만듭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같은 걸 할 때는 도시가 과밀되거나 또 이주 수요가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했습니까?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일단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원칙이니까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 광역, 대도시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자, 2번. 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자,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자, 요게 핵심이네요.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특별 광역 대도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고 나왔네요.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공보에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시라는 게 이제 이런 기본계획 내용 자체를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발표하라는 것입니다. 맞고요. 자, 수직중축형 리모델링 설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자, 구조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수직 증축형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기존 동의에다가 뭐 3개나 2개 층을 더 올리기 때문에 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5번 아까 제가 이거 나왔던 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안전진단 요청은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만 신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요청하기 때문에 대선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하지 않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보충 설명을 보시고 자, 심화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택부에서 청문을 해야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은 자, 우리 공법에서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인허가를 내줬는데 그 인허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취소 처리할 때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게 청문입니다. 자, 주택법상 청문은요. 자, 주택조합의 설립인을 내줬다가 취소할 때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가 취소할 때 자,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받은 허가를 취소할 때 그리고 주택건설업의 등록 같은 걸 말소할 때는 사전에 청문을 거치는데 자, 공업화 주택의 인정 취소 이런 것들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거 그냥 답을 보시고 청문 대상 이 4개를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택법상 청문 대상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된다. 자, 주택 건설 사업의 등록 우리 앞에서 자, 연간 2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하거나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사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 자, 물론 이제 비등록 사업자도 있었지만 어쨌든 등록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때는 사전에 청문을 거쳐야 되고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것을 취소할 때도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 그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허가, 자, 이런 거 취소할 때도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보시고, 아까 우리 공업화 주택 같은 것들의 인정 취소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낸 걸 또 내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자, 우리 국토부에 설치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그러면 우리 국토부 장관이 하는 업무 중에서,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우리 공공택지, 외의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을 적용할 때, 해당되는 지역을 정할 때,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좀 먼저 외우셔야 돼요. 일단 해설 먼저 보시면 공공택지, 외의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이나 해제,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특별광역 대도시가 만들었을 때 변경 요청 같은 거, 또 리모델링 허가의 시기 조정 요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이런 것들을 여기 특광 대도시나 신구청장한테 요청을 할 때, 자,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상이 네 가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특별광역대도시가 만들었는데 그걸 변경해달라고 국토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고, 리모델링 허가를 시장문수구청장이 내주는데 그 시기 조정 요청도 국토부 장관이 할 때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국토부에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문제로 보시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1번 보시면, 자, 주택법 20조에 따라서 신구청장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자, 국토부 장관이, 자,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정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보신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고자 할 때 공공택지, 외의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이런 해당되는 지역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국토부에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 디귿번에 투기과열지구, 이게 보기엔 안 나왔지만 조정대상지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요 기역 빼고 니은, 디귿만 모아서, 자, 니은 디귿만 묶여 있는 4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딱 봐도 문제가 좀 어렵죠.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국토계획법 맨 뒤에 가보시면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문제를 낸 거니까 이건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입니다. 자, 3번 심화 문제 보시면, 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한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세 번째 사업 주체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 개요, 공사비, 자, 소유자의 비용 분담 명세서가 적힌 결의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거니까, 자, 소유자 전원 동의 맞습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자,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결의서 같은 걸 만들고, 이 결의서가 동의서 같은 거니까 이 동의의 요건은 전원 동의입니다. 두 번째,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할 때, 자,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면 사업주체 1번이네요. 입주자, 사용자, 사업주체 같은, 자, 리모델링의 1번 그 사업주체가 입주자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때 신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때도 따로 안 나왔지만 입주자의 전원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하는 거고, 이거는 입주자들이 모여서, 입주자나 사용자가 모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공통적으로 허가를 받는데, 그리고 공통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 동의, 입주자들이 모여서, 자, 리모델링 할 때는 허가 받을 때 입주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3번, 자,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 만드는 계획,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거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세대수 증가형으로 리모델링 할 때 만드는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신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대소원형은 안 받고요. 이번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2층이면 14층 이하이기 때문에 2개 층까지만 증축할 수가 있고요. 정답이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봤던 이 권리변동 계획 외에는 권리변동 계획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권리변동 계획을 만듭니다. 권리변동 계획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허가받을 때 제출을 할 건데 이런 권리변동 계획 같은 거 할 때는 리모델링 전후에 대지나 건축물의 권리변동의 명세. 우리 예전에 500세대 아파트를 세대수를 증축을 하면 최대 몇 세대까지 할 수 있습니까? 15% 증가할 수 있으니까 75세대가 더 증가됩니다. 기존 500세대에다가 세대수 증가용으로 75세대를 더 증가하면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아파트 개수가 575세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대지 지분이 바뀝니다. 공동주택에서 이 대지의 지분과 건축물의 어떤 권리 변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으라는 겁니다. 권리 변동 계획에다가. 그 밖에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비용 부담 문제, 사업비, 조합원 외의자한테 일반 분양하는 거. 아까 75세대를 더 지었으니까 일반 분양을 하겠죠. 일반 분양을 대금을 가지고 이제 공사 비용도 쓰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권리 변동 계획의 내용이니까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던 이런 사업비 같은 것들은 권리변동 계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모델링에 관한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게 주택법의 고치기 최근에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두 문제가 있으니까 추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둘 다 이거 심화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법에서 저 뒤에 보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위임 규정은 거의 다른 법에서는 안 되는데 주택법은 특이하게 이런 걸 좀 냈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갖고 있던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있다. 그 권한이 아닌 것을 찾습니다. 1번 보시면 주택 건설 사업의 등록은 등록은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도지사한테 위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등록을 말소시키는 업무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말소는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우리 이제 앞에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하고 이런 사용검사도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국토부 장관의 이런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권을 요거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하고 보시면 요거 뭐 임시사용 승인도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데 요거를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하는 규정이 있고 영업정지 같은 경우도 위임이 됩니다. 정답이 요거 1번으로 봐야 되는데 요런 건 보시면 권한의 위임 규정이라는 게 국토부 장관은 다음 각부의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한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등록의 말소 업무지 등록의 말소라든가 영업정지 업무는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위임하는 규정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등록 자체 업무는 위임이 안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 등록 자체는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고 등록의 말소라든가 영업정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사업계획 승인의 변경 승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착공신고 접수, 여기 밑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또 예외인데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의 변경,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착공신고에 접수 이런 것들도 시도지사한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용검사나 임시사용 승인도 국토부 장관의 권한으로 갖고 있다가 이거를 시도지사한테 위임한다는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공업화주택에서 갖고 있던 권한, 보고 검사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우리가 공부하시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규정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위임 규정. 기억할 건 우리 뭡니까? 등록 자체 업무는 위임하지 않는다.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 등록 말소 업무라든가 여기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임시사용 승인 이런 것들, 영업정지 같은 것들은 이건 등록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심화 2번 문제가 이게 제일 이제 짜증나는 문제인데 주택법의 여러 가지 규제를 위반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것들을 부과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법조문을 찾아보시면 몇 시까지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다 외워가지고 문제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런 걸 이제 출제위원들이 좀 내셔서 문제 푸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해서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그냥 해설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해서 필요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방해하면 이 검사 방해죄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기 지금 1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체 건설회사가 이 품질 점검단 같은 거의 점검에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임원이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을 하면 겸직금지 위반했을 때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그다음에 여기 조사 같은 것들을 기피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에 출입을 해서 조사 같은 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를 기피한 사람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품질 점검단의 점검 결과 같은 거에 대해서 보수, 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1번입니다. 이건 다 과태료 조항이니까 그냥 금전적으로 제재를 받고 끝나고 전과 기록이 남는 게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징역이나 벌금형처럼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택법에 완강했으니까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주택법의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한 70%, 60% 정도만 이해하시더라도 충분히 주택법 우리가 7문제가 나오면 4개에서 5개 정도 맞춰가지고 합격 점수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세부적인 문제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요. 자, 또 농지법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들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